안녕하십니까. 백성주입니다. 날씨가 차갑습니다. 코로나도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 추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확신 확보에 정부적 차원에서 대처가 미흡하다는 그런 비판 기사가 오늘 아침에 떠올라 있습니다. 어떻든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오늘 방송은 최근에 검찰개혁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의 성공 사례에서 비춰지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하나의 척결 사례를 통해서 현재의 어떤 그 검찰개혁 논란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방송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2009년 퇴임 후에 SBS 한국 현대사 증언 방송에서 1993년 3월 8일 하나의 숙정 당시를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신은 속으로 웃기지 말라. 내가 대통령 하면서 그렇게 더럽게 안 산다. 왜 너희들하고 동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다짐을 방송에서 한 기억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국민이 열광 속에서 그런 다짐하에서 하나회를 척결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은 오리무중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 본래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는 듯하고 정권이 아니 차원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을 도용해서 논란을 중폭시키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뭉개고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도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적법 절차가 보이지 않는다. 시세말로 어거지로 검찰 개혁 논란을 정부 스스로 중복시키는 상황이 아니냐는 비판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개혁적 차원에서의 하나의 척결 과정에서의 어떤 그가 보인 전략과 그 진행 과정을 더듬어 본다면 시사점이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의 숙군 작업은 그야말로 언론이 평하기를 김영삼답다는 소리가 터져나올 만큼 민주화 투사로서 대통령이 다른 업적들과 행보가 유사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행정조직이 아니라 측근들하고만 인원하며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다가 결정적 시점에서 깜짝 쇼하듯이 그 전략을 터뜨린 그런 숨은 뜻이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역사를 쓰다가 발견해서 오늘 이렇게 방송하는 의미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숙군 과정에서 하나회가 만약 반발하다가 극단적으로는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까지 김영삼 대통령은 예상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숙정에 있어서는 이런 기습적인 방식이 더 알맞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판단에서 깜짝 쇼하듯이 밀어붙인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2.12 1980년 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성화 육군 참모총장이 하나와의 세력을 조용히 천천히 물갈이를 하다가 역으로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 세력에 뒤통수를 맞은 사례를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의 척결 과정에서 전략의 포인트로 삼은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하기 이전부터 한해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으로 생각하고 있던 권영애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한화회를 숙청해야 한다는 말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취임 후에 청와대에서 공식적 직책에는 누구와도 이 문제를 상의하지 않고 나름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비선 조직을 통해서 숙청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비선 조직은 절친한 사이인 변호사 한 분이 이끄는 조직과 일군사령부 방첩대장 출신의 예비역 중령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거사 이틀 전인 1993년 3월 6일 우선 제거 대상과 방법, 사후 조치 등을 최종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점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최측근 비서실장은 하나의 수장격인 육군참모총장과 부산중학교 동기동창으로 절친한 친구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서실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에 대통령 당선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회 척결을 언급한다고 하자 대통령 당선자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일종의 청와대 빨대라고 할 수 있는 현역 장성 국방비서관에도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아무런 정보를 듣지 못했고 당연히 육군 참모총장은 마음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영삼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한화회 출신인 김우 사령관에게 전화로 앞으로는 대통령과 독대하지 말고 국방장관을 통해 보고하라고까지 안심을 시켰다고 합니다. 한편 1993년 3월 3일 육사 졸업식 때 장성들 얼굴을 모르면 안 된다라는 이유로 소집된 육해공 3군 중장 이상이 참석한 3월2 보고회의에서 대통령은 군 지휘부의 노고를 취하는 등 아낌없이 칭찬을 쏟아내서 안심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후 거사 3일 전 1993년 3월 5일 육군사관학교 49기 졸업식 연설에서 국군의 명예와 영광을 되찾아주는 일에 대통령이 앞장서겠다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업무에 충실한 군인이 조국으로부터 받는 찬사는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길을 걸어온 대다수 군인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영예가 상처를 입었던 불행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잘못된 것을 다시 제 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군의 명예와 영광을 되찾는 일에 앞장설 것을 여러분에게
다짐한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본격적인 한일 핵심 숙청에 들어간 때는 취임 후 10하루째인 1993년 3월 8일이었습니다. 이 순간까지 군 수뇌부는 물론 청와대 비서진 중 단 한 명도 김영삼 대통령이 숙권 의도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철저히 비선 조직들과 이를 인원하다 3월 8일 오후 늦은 시각에 국방부 장관에게 3월 8일 오전 7시 30분까지 청와대로 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국방부 장관과 독대한 자리에서 대통령은 군인들은 그만둘 때 사표를 제출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국방장관은 군대엔 사표 내는 일 없이 인사명령에 따라서 복종하는 각오가 언제나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그래요? 그러면 됐구마는 하더니 내가 육군 참모총장하고 기무사령관을 오늘 바꾸려 합니다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장관이 극비리에 육군본부, 기무사, 수방사, 특전사 등의 동향을 점검하도록 지시를 내린 상황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수뇌부에 대한 인선에 들어갔고 하나회 출신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군 통수권자 권한으로 전격 해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육군 본부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회의를 하고 있던 육군 참모총장은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공석이 된 자리에는 비하나회 출신인 연합사 부사령관과 기무사 참모장을 각각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에 임명해버렸습니다. 이후 하나회의 파멸이 시작됐습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4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이르러서도 이 일이 군 수뇌부 교체 정도가 아닌 하나회 숙청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대통령 자신과 몇몇 측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1993년 3월 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그 유명한 놀랬제라는 발언을 하여 훗날 화제가 되었고 이후에 개그작가 장덕균이 자신이 김영삼 개그집 YS는 못 말려에서 이 말투를 인용해 일종의 드립으로 승화됐다고 합니다. 이어 저짝 사람들을 깜짝 놀랐을 거야라고 하였고 한 수석 비서관은 각하 저희들도 그렇지만 국민 모두 얼떨떨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자리가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당시 동아일보의 취재에 의하면 군부에서는 대단하군, 역시 대단해 하며 충격을 넘어 경악하는 반응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이 하나의 척결은 시차를 두고 영관급까지 숙청하는 개혁 작업을 스스럼 없이 추진해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은 정권 초기에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자신이 역량,
민주화 의지와 문민정부 탄생을 위하여 절치부심하며 자신이 리더십을 집중시켜 전략적으로 적법하게 추진되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열렬히 환영을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현재 논란이 와중에 있는 검찰개혁은 정권 말기에 지난 치세 기간 드러난 크고 작은 실정 속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기보다는 상식 있는 국민 대다수가 보기에는 정권이 현재와 미래의 이 안위를 위해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개혁 논란을 간중시키고는 처사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듯합니다. 차라리 임기 초에 자신이 역량이나 개혁 의지를 표출해서 절치부심하는 심정으로 국민의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위세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그런 상황에서 임기제이고 자신들이 정부 수립을 위한 전 정부 적폐 정산에 어느 누구보다도 큰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검찰총장을 낙마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얄밉기까지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정권이 안위를 위해서 잘라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노심초사 징계를 서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것도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따라서는 무법천지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그로 하여금 막무가내로 상식 있는 국민 입장에서 어거지 근거들을 내세우고 해서 징계위원회를 초법적으로 구성해서 징계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상식적이지도 전략적이지도 적법하지도 않은 근거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밀어붙이고 있는 양상이 현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이 논란 속에서 풍지박살나는 그런 상황도 목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전략적 접근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현 정부는 자신들이 정권 안정화에 누구보다도 큰 공로자라 할 수 있는 당사자를 보기에 따라서는 옹졸하게 토사구팽식의 내쫓기를 서둘고 있으나 힘으로는 이길지 몰라도 역사적으로 법으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도 국민 지지 획득도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력으로 총장을 설령 내쫓을 수 있을지 모르나 역사적으로는 대통령이 패자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970년대 말 박정희 대통령이 한 김영삼 야당 대표의
의원 제명과 부마 항쟁이 연상되는 것은 제가 역사를 기술하는 입장에서 최근에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 국가 질서에서 과연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는 어거지 근거에 따라서 이런 논란을 가중시키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혼란을 조장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